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2024년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계속 달리는 댓글들을 쭉 보는데요. 이제는 원래 목소리대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소 목소리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항상 2배속이나 1.5배속으로 재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썸네일 이미지를 앞에다가 펼쳐놨는데요. 요거는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서 이제 썸네일로 했는데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이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텍스트 글씨체나 태양을 비추고 있고 거기에 사이버 트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록이 이렇게 이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쓰게 됐고 얘기하기에 앞서 계좌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현재는 수량이 그대로고요. 아직 팔지 않은 상황이고 한 3억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82일 차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올해는 3억 선에서 끝날 것 같고 지금 오늘 내일 장이 지나가봤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 금액으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높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을 찍을 주제는 나만의 투자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고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변심이네요. 올해 변심을 굳이 얘기해 보자면 저는 원래는 오픈 도어 주주였어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 주주, 엄연히 말하면 주주는 아니죠.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을 바뀌었는데 이 주식을 떠나보내면서 참 많은 감정을 좀 느꼈는데 그동안 많이 이 주식을 좀 사랑하지 않았나. 이 기업에 너무 빠져들었던 부분이 있고 기업을 좀 좋아했었는데 이 거시 경제의 풍파 속에서 결국 나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 계속적으로 치솟는 이 금리 덕분에 아예 기업이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반등할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좀 돌아서서 다시 재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부분이야. 좀 고민이 많이 되고 현재로서는 좀 테슬라에 좀 더 오래 투자를 해서 테슬라로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아쉽습니다. 결국에는 오픈도어 투자가 좀 실패로 끝난 느낌이고 이 실패를 발판 삼아 이 테슬라로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이제 초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변심이라는 키워드에 좀 맞는 얘기지 않나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변동성입니다. 올해 변동성을 좀 얘기하자면 2023년도 12월 한 딱 15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15일. 이때 계좌가 2억을 오픈도어로 찍고 있었는데요. 이게 2024년도 정확히 1월부터 손절하는 8월 달까지 고점에서 주르르르르 내려가는 이 상황을 겪었어요. 1년간 존버해서 2억을 만들었더니 올 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하락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치가 좀 떨리지만 다시 반등을 하려면 이 변동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다시 줄어든 계좌는 높은 변동성을 통해서 불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좀 더 빨리 왜 손절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후회가 좀 많이 되고, 뒤늦게나마 손절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좀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 변동성과 좀 더 친해진 느낌입니다. 좀 친구같이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이거 없이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변동성과 좀 더 많이 친해진 느낌이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위대한 기업이 나왔네요. 위대한 기업이 나왔는데, 모두들 아는 이 위대한 기업은 우리는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고요. 우리 7개 기업 다 있잖아요. 아마존도 위대하고, 구글도 유명하고,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하죠. 얘도 유명하고, 또 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라고 하죠. 네. 얘는 원래 유명을 했었고, 얘도 2000년 초반부터 유명했었고, 얘는 잘 몰랐다가 2000년도 중반 이후 조금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한 기업이 빠졌나요? 한 기업이 빠졌네요. 엔비디아. 나는 이 그래픽 카드 회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시총 1위와 2위를 넘나드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 7개 기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7개 기업에 들어오더니만 1, 2위까지 찍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엔비디아의 도약은 2023년도 초반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래픽 회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작년에 놓친 게 좀 아쉽죠? 10배나 올랐는데 이걸 놓쳤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기업이 있죠. 우리는 뭐 테슬라라고 하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기업이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위대한 기업에 모두들 투자를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저는 엔비디아도 놓치고 애플도 놓치고 아마존도 놓치고 구글도 놓치고 페이스북도 놓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놓치고 좀 안타깝네요.
마지막 막차를 탄 케이스고, 얘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인 느낌인 상황. 그래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결국엔 투자를 해도 이렇게 조금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더 장기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기업에 돈을 묻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실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올해 한 번 더 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는 테슬라가 나왔네요. 지금 테슬라가 이제 주도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테슬라로 2025년도에 주도주로 좀 주목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래서 테슬라를 뒤늦게 만난 거는 행운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2024년도에 뒤늦게 알아본 케이스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게임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림인데 뭐였더라? 이렇게 자동차가 있었고, 이렇게 FSD가 있었고, 이렇게 또 에너지가 있었고, 또 이렇게 AI가 있었던, 여기 화성이 그려져 있던 그 모습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EV 자동차인데 지금 여기 초기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죠. 이 FSD는 결국에는 로보택시가 되겠죠. 여기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얘가 또 FSD만큼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AI는 더 큰 파이죠. 네, 이게 지금 거의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2030년까지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많은 뻥튀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큰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지금 대단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길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내년도에 많이 먹고 2026년도에 많이 토해내더라도 괜찮은 투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2025년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가치 투자네요. 제가 이 투자의 방식이 가치 투자였는데 바텀업 투자죠. 이 밑에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투자가 아니고 기업부터 바라보는 요 바텀업 투자를 한 2년가량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역발상을 갖다 붙여놨었는데, 이게 시기상 오픈도가 바닥일 때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테슬라였다 하면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이 100불대 왔을 때 투자를 했거나 늦었으면 138불 요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가치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죠. 저점이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동차 기업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을 봤을 때 완전 초입 구간이다. 이것도 뭐 숫자상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액면 분할이 최근에도 5번, 3번, 3대1, 5대1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주가에 15만 해도 뭐 1,500달러가 되는 거고 1,500에서 거의 지금 주가로 따지면 4,000까지도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기 한번 보면은 430달러 곱하기 15라고 했으면 지금 6,450까지 보여진 숫자가 430달러지만 이 액면 분할을 거꾸로 돌렸을 때는 6,000달러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맘만 먹으면은 테슬라를 10달러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주식 수만 늘려놓는다면.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가치를 얼마나 빠르게 알아차리느냐의 싸움인 것 같고 그게 또 주식 투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다음 키워드는 시드머니네요. 올해 2024년도에 시드머니는 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8천까지 떨어졌다가 아니죠. 8천도 아니죠. 거의 7천 500까지도 떨어졌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3억 초반에 와 있는데 이게 시작가는 원래 또 1억 초반이었죠. 2023년도에 1억으로 시작을 해서 2억으로 되고 8월 달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 이만큼 찍고 손절을 하게 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3억대를 만드는 이 시드머니를 결국엔 다시 3억으로 만들어 놨다. 예, 이제 큰 성과가 있어 보이고요. 이 시드머니에 대해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방금 그 프리장에서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 이제 주식 계좌에 이 시드머니를 보고 있으면 이게 시드머니가 되잖아요. 사실 요 평가 손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이 평단도 사실 안 봐도 돼요. 이 수익률도 안 봐도 되고 이 수량하고 이 평가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입 금액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시드머니 지금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의 싸움이고 이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인 사람이 10%만 내도 이 수익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이 평가 금액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시드머니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점점 작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이유는 이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드머니 지금 보면은 이 평가손익이 익절을 안 하더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 돈입니다. 익절을 안 했지만 내 돈이고요. 단지 이 테슬라에 투자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이 시드를 그냥 냅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한다면 그때에서 이 돈을 밖으로 빼내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이 시드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존버를 하면 손절을 하기 전까지 잃은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그걸 복구하려면 어찌됐든 그 종목이 올라가야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잃은 돈이 맞습니다. 잃은 돈이 맞고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이 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잃은 돈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테슬라를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시드를 묻어 놓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테슬라가 이제 투자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 투자금을 빼내는, 그때서 빼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수익 손익도 어떻게 보면 다 내 돈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이거 익절을 안 했는데 이게 내 돈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 부분을 무시하고 매입 금액도 무시하고 이 종목과 수량과 이 평가 금액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식창을 볼 때 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시드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시드머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또 몰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 몰빵이라는 단어 대부분은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위험하다? 라는 것 같은데, 이 몰빵이 아니면 인생을 아예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성공할 만한 기업에 몰빵하는 거는 충분히 나의 자산이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이 부의 사다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걸 굳이 쪼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쪼개서 조금씩 더 올라가면 좋죠. 있지만 이렇게 한 번의 점프, 퀀텀 점프가 필요하려면 이 몰빵이라는 치트키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주식 투자가 원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몰빵을 했다고 위험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란은 무조건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한 방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1,000만 원씩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요게 한 확률상 한 2개 정도가 만약에 10배가 됐다고 치죠. 1억이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나머지 8개 기업은 그래도 본전이라고 치고 계산을 하면 2억 8천이 되겠네요. 그죠? 이 2개 기업이 10배가 되었으니까 요게 이제 평가 금액이 되겠고, 이제 1억에 몰빵한 사람이 10배가 뛰면 그냥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과 이 싸움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10개 중에 2개 고른 것도 대단하지만 이거는 잘 골라야 된다. 오픈도어에 물리면서 저처럼 삽질하면은 조금 오래 걸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업을 좀 잘 골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놓친 종목 중에 가장 아쉬웠던 종목이 이제 카바나. 요거 네, 중고차 판매하는 기업이죠. 이거 제일 아쉬웠어요. 2023년도에 놓쳤던 종목이 제일 아쉬웠고, 여기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아쉬웠죠. 이때 좀 싼 가격들로 많이 나왔었는데, 또 세 번째로는 뭐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이게 뜰 줄 또 몰랐죠. 이걸 알았으면 금방 부자가 됐을 텐데. 그래도 바닥으로 기었던 팔란티어까지. 5불대에서 줍줍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을 못했죠. 여기서 왜 하필이면 오픈도어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10배씩 뛰었는데, 아이온큐도 한 5불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지금 거의 50불에 육박하는, 얘는 80불까지 갔죠.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뜰 줄 몰랐었는데, 여기는 말해 뭐예요? 110배가 뛰었는데, 그죠? 얘는 엄청 많이 뛰었어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저점 대비 한 6000% 정도 올라간 미친 주식입니다. 좀 어쨌든 이런 몰빵 했을 땐 기업이 중요하고, 그 기업이 어느 거에 따라서 지금 아까처럼 시드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쉬운 종목들을 뒤로 하고 뒤늦게나마 테슬라에 갔지만, 이 테슬라도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말 수도 있고. 저는 현재 250불에서 시작을 해서 1000불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500불에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800불에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일단은 좋은 감정이 있고, 요거랑 이제 같이 비교되는 부동산 투자가 있잖아요. 여기도 세금이 붙고 여기도 세금이라는 게 붙는데, 저는 이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이 세금이 양도세 22%면 충분히 이 모든 게 다 통칠 수 있다라는 되게 깔끔함, 주식 투자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고, 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일단 시드머니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가 거의 50%,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인 50%라는 이 세금이 되게 좀 어이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많이 떼간다. 네. 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아예 고려를 안 했습니다. 고려를 안 했고, 나중에 이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불려서 이 안전자산으로 조금 이동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는 나에게 있어서 이 평범한 회사원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 투자는 희망이죠, 희망. 그래서 지금 이런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이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밑바닥 인생에서 요렇게 한 단계만이라도 좀 가고 싶은 마음에서 주식 투자를 했고, 회사원이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원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 그것도 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도 결국에는 기업과 같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간접 사업이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직접 하진 않지만 같이 충분히 이 기업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에서 주식 투자를 했던 것 같고, 이 주식 투자는 2025년도도 이어지고 평생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이제 부의 사다리의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위대한 기업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TSLL이 나왔네요. 네. 그냥 무작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키워드인데 이 TSLL에 대한 저의 생각, 일단 테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배로 투자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다. 이 위대한 기업을 2배로 투자할 수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제 위아래로 가는 이 변동폭이 훨씬 크겠죠.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2배가 좋다. 이 모든 일론 머스크의 이런 비전들을 2배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고, 이게 솔직히 3배로 가기 좀 힘들다 그랬죠. 더 커지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그릇이 좀 작아가지고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TSLL만 담고 있습니다. 이 투자 그릇을 더 키우려면 시드의 일부분 10억일 때 1억 정도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저는 이미 전 재산을 여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시드가 여력이 없어요. 딴 데 분산하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일 때는 삼슬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데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배로도 만족하고 있고요. 핵심은 테슬라에 2배로 투자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잃어도 2배로 잃지만 딸 때 무조건 2배로 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안에 1에서 2년 안에 무조건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수직 상승의 신호탄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2배로 점프할 수 있는, 자산을 유일하게 2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10억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 테슬라 본주에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험을 걸 시기라고 보고요.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빵을 하지 않으면은 50 이상이 됐을 때는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모험을 걸면서 시드를 불리는 상황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억 이상일 때 좀 안전한 투자로 옮기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억에서는 사실 모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억까지 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대출이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쉽게 올라탔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들 대출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일하게 1억의 부의 사다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1억에 빠르게 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억 이상부터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이 레버리지로 써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두 배로 먹기 때문에 올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채널명도 TSLL로 해봤습니다.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TSLL은 저에게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의 마지막 키워드인 것 같네요. 올해 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유튜브 2년 동안 대도 않는 유튜브 하면서 시간을 한 거의 저는 10,000시간 이상을 쓴 것 같은데, 시급도 0원이죠. 시급이 0원이에요. 시급이 여기 돈 나오질 않고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저에 대한 기록들을 좀 하면서 보냈던 2년의 시간이네요. 2023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현재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길면 긴 시간, 짧으면 짧은 시간, 2년이 지났지만 겨우 이제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간신히 1000명을 달성했네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라는 주제로 구독자가 200명 이상 플러스가 됐으니까, 예전에 오픈도어로 800명이 달성이 됐다고 하면, 요거는 테슬라로 달성한 성과네요. 1000명은 제 나름대로 뜻깊은 숫자고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유튜브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댓글과 사실은 구독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유는 단순하죠. 시급이 0원이니까. 미래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런 재미로 소통하는 재미, 구독자가 느는 재미, 이런 거겠죠. 사실은 돈보다는. 근데 이 댓글은 사실은 좀 악플에 좀 많이 시달려서 힘든 한 해가 됐던 것 같고, 이 악플만 아니면 왜 악플이 달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댓글도 닫아보고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주식이 떨어질 때는 악플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고요. 또 주식이 좀 올라가면 악플이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오픈도어에서 이 테슬라로 갈아탈 때 악플이 좀 많이 달렸던 기억도 있고, 뭔가 조롱의 대상? 결국에는 대출 투자해서 망했구나.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테슬라로 3억 이상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도 꿈 같은 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3억을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3에서 5억 정도만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벌써 2024년도에 3억을 달성했네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조롱하는 것 같고, 저는 테슬라를 예전부터 투자했던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테슬라 투자자분들을 존경하고 있고, 제가 좀 늦게 투자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주식 투자로 2025년도에는 10억 이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2025년도에 테슬라가 $1000에 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10억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테슬라가 $1000에 간다면 저의 자산은
10억이 아닌 15억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2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리가 엄청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을 믿고 2배에 투자하면서 이 테슬라의 모멘텀을 다 가져간다. 이게 2025년도의 큰 그림이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은 크게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금 전환점이지 않나. 이 회사원에서 자본가의 삶으로 좀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 회사원을 유지한다는 거, 저는 지금 쿠팡에 직원으로 있는데 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몸이 좀 망가지면서 물류 쪽에 일하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것도 벌써 직업을 바꾼 지 4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지금 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하려면 이 10억 이상의 치트키가 필요하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모두가 이 테슬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제 머릿속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뜻깊은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또 목표, 새해에 들어서 해야 되는 목표들을 잘 설정해서 또 2025년도에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계좌가 모두 불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2024년도 마지막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